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었던 영국에 있었던 의회 권리가 강화되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의회가 발전하는 과정을 배웠었고,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이 있었죠. 미국혁명이라 그래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이제 미국이 새롭게 탄생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랑스에서는 그렇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 세 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번 문제 풀어볼까? 선생님이 학습지는 우리 시간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지금부터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면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잠깐 스톱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어봤나요? 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수업을 잘 듣고 교과서를 잘 읽었던 친구들은 분명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잠시만. 확대를 좀 하고, 오케이.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하시오. 청교도 혁명 당시. 청교도 혁명. 청교도, 왜 청교도라 그랬어? 당시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의회파 사람들이었어.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당시에는 의회 구성원들이 누구였습니까? 도시에서의 상공업 발달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시민계급들. 그리고 농촌에서는 노동력의 가치가 상승이 되면서 그걸 통해 부를 쌓았던 젠틀리 계층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청교도를 많이 믿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혁명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의회파를 이끈, 그렇죠, 크로멜은 왕당파의 군대를 격파한 후 입헌군주정을 수립하였다.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거 없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에 주목해야 되냐면, 입헌 군주정을 수립하였다는 겁니다. 입헌, 헌법의 테두리 안에 군주를 가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왕이 존재를 해야 돼. 하지만 여러분, 크로멜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당파의 군대를 격파한 후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를 어떻게 했죠? 그렇죠. 처형시켜버렸죠. 그래서 왕이 없어졌단 말이야. 공화정이 형성되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입헌군주정은 X입니다. 2번. 명예혁명으로, 명예로운, 그렇죠, 청교도 혁명 때처럼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서 싸운 게 아니라, 의회파가 어떻게 됐어? 그렇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협력을 할 수 있는 메리와, 그리고 메리의 남편이었던 윌리엄을 왕위에 앉혔던 게 바로 명예혁명이었죠. 이 명예혁명 과정 속에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에 이 왕들이 서명을 하게 되고 의회의 권한이 확실하게 공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명예혁명으로 공화정이 수립되었습니까? 아니죠.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권리장전에 누가 사인했다 그랬지? 메리와 윌리엄, 당시 왕으로 이제 등극했었던 그 사람들이 권리장전에 서명을 했다 그랬어. 이 명예혁명 당시에는 그래서 왕을 처형시킨 게 아니라 의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자리에 앉혔다는 거였어. 그래서 왕이 존재하지 않는 공화정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입헌군주정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3번. 명예혁명 후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은 영국 의회가 지정한 이 권리청원에 승인을 하였다. 우리가 영국에서는 두 가지의 문서가 등장을 했었죠. 첫 번째는 찰스 1세 때 등장했었던 권리청원이었어.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명예혁명 당시 등장했었던 권리장전이었습니다. 권리장전을 통해 가지고 의회의 권한이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봉인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혁명 때는 등장했던 문서가 뭐다? 권리청원이 아니라 권리장전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볼까?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보스턴차 사건. 보스턴차 사건 왜 일어나는 거였죠? 그렇죠. 영국이 프랑스와의 전쟁 과정 속에서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재정이 부족하게 되고, 그 부족한 재정을 당시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의 13개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면서, 이때 부과했던 세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 그렇죠. 인지세, 그리고 차세가 있다 그랬죠. 이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는 거였어. 그래서 그들의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보스턴차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죠. 미국 혁명, 미국이 독립혁명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O가 되겠네요. 5번. 나폴레옹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그렇죠.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육지에서는 대부분의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오롯 유구만 바다에서 영국군과 싸워서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된단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폴레옹은 어떻게 하는가? 이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내리는 거죠. 누구도 영국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막아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O가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럼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에 보면 자, 누군 것 같아요? 자, 교과서를 보게 되면 나와 있을 거야. 교과서 138쪽인가 말 타고 있는 사람. 이 인물 누굽니까? 그렇죠. 크로멜입니다. 청교도 혁명 당시에 의회파를 이끌고 왕당파를 무찌르고 찰스 1세를 처형을 하고 독재 정치를 펼쳤던 사람. 찰스 1세죠. 자, 찰스 1세가 아니라 크로멜이죠. 자, 크로멜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또 옆에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젠트리 출신이다. 젠트리. 자, 시민개혁과 함께 젠트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의회에 들어오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이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영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였다. 그러네. 의회파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구나. 자, 그리고 청교도 혁명 이후, 그렇지. 왕을 처형하고 독재 정치를 펼쳤던 사람. 누굽니까? 크로멜이죠. 자, 정답을 찾아봅시다. 왕당파를 이끌고 내전에 참전했다? 아니야. 자, 크로멜은 의회파를 이끌었습니다. 자, 2번. 의회가 제출한 권리청원을 승인하였다. 자, 권리청원에 사인을 했던 사람 누굽니까? 찰스 1세죠. 찰스 1세. 자, 3번. 의회파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처형된 것도 누굽니까? 그렇죠. 찰스 1세입니다. 자, 4번. 항해법을 제정을 하여 영국 배나 영국의 식민지가 배가 아니면은 영국으로부터 무역을 할 수가 없다. 항해법이었죠. 이걸 통해서 대무역을 확대했다. 이것 누구야? 그렇죠. 크로멜이었습니다. 크로멜의 공중에 하나였다 그랬지. 아일랜드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대무역을 확대했던 것이 이 크로멜의 공으로 칠 수 있다 그랬어. 자, 5번. 대륙회에 의해서 식민지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누굽니까? 자, 이거는 영국도 아니고 어디야?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죠. 자,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식민지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던 사람 누구였어요? 그렇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 자, 영국의 의회 정치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영국 의회 정치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자. 자, 먼저 어떻게 됩니까? 찰스 1세가 독단적으로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반발을 하고 찰스 1세에게 뭘 가져가죠? 권리청원이라는 걸 가져가게 되죠.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찰스 1세는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했지만 사인을 하고 뒤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화가 너무 많이 난 나머지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독단적인 정치를 펼치게 된다는 거야. 자, 하지만 그 위에 영국,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또 돈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야. 자, 이미 지금 시기는 어때? 찰스 1세가 이미 권리청원에 사인을 한 상태란 말이야. 국왕은 의회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굴욕을 무릅쓰고 다시 의회를 불러들이는 거죠. 자, 하지만 의회는 찰스 1세를 어떻게 합니까? 찰스 1세가 말하는 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찰스 1세의 실정, 잘못한 거에 대해 비판을 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전쟁을 우리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찰스 1세는 어떻게 했어? 의회 한번 다 쓸어버리겠다 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왕당파와 의회파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였죠. 여기서는 누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였어?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의회파를 이끌고 있던 사람, 방금 위에서 봤던 사람 인물 누구?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죽여버리고 공화정, 왕이 없는 정치체제, 공화정을 수립한다는 거였어. 자, 이게 바로 첫 번째로 와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잘못했다. 그래. 권리청원을 먼저 제출해야 되니까 권리청원이 제출하기 첫 번째고 공화정이 수립되는 게 바로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 두 번째는 무엇일 거야? 자, 그 다음에 공화정을 수립하고 크로멜이 정치를 하게 되는데 독단 정치를 펼치게 된다 그랬어. 강력한 청교도 유교의식을 강조하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불만이 가득해졌었고 크로멜이 죽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왕정을 복구시키죠. 그래서 다시 왕을 자리에 앉힌단 말이야. 근데 이때 자리에 올라왔던 왕들 어땠어? 다시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 다시 의회를 무시하고 왕들이 전제 정치를 펼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는 어때? 이때 의회는 과거의 의회가 아니죠. 힘이 강화된 의회란 말이야. 그래서 왕을 내쫓아버리고 이번엔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죽여버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협력할 수 있는 왕,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와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윌리엄을 그 왕자리에 앉히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권리장전이라는 걸 들고 가서 서명을 받게 되죠. 의회의 권한이 더욱더 확대된 것을 확실하게 공인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권리장전을 사인을 받게 된다.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실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독일에서 살다 넘어온 왕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영국에 대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게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고 자, 입헌군주제 안에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당 간의 정치가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도 어때? 자, 의회에 의원수를 많이 보유한 당이 여당이 되는 거였고 이 당이 집권당이 되고 그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로서
이제 정치를 꾸려나가게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각 책임제라는 거였죠. 오늘날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과 같은 경우가 이런 내각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번째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을 찾아볼까요? 날아가다가 되겠다. 날아가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옆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 자, 1조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4조 의회의 승인 없이 국왕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것도 위법이다. 6조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집하고 유지하는 것도 위법이다. 자, 9조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는 의논 내용은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분이 당하지 않는다. 즉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야. 의회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거죠. 자, 의회가 계속해서 반복으로 등장을 하네요. 이 문서의 내용, 이 문서 어떤 문서입니까? 자, 그렇죠. 권리장전이죠. 권리장전. 명예혁명 당시에 등장했던 문서 권리장전이야. 그럼 정답은 무엇이야? 1번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인디언으로 변장한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 동인도에서 소속 배에 올라 수백 개의 자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무슨 사건입니까? 보스턴 차 사건이죠. 영국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게 되니까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식민지에 인지세라든지 차세를 부과하면서 막대한 양의 세금을 부과시키게 된다는 거였죠. 이에 대해 반발했던 사건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었어. 자, 그럼 배경은 무엇일까? 정답은 5번. 영국 정부의 인지세, 차세 부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쉽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자.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2조 모든 정치적 결세의 목적은 인간이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함에 있다. 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4조 소유권은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다. 자, 무엇입니까? 자, 그렇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 등장했던 문서죠. 자, 요약해서는 인권선언이라고도 하고, 자, 길게 말하면 뭐라고 하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또는 인권 선언이라고 적어도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풀었나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2번 다음 기억에서 디귿에 알맞은 말을 써보시오. 자, 우리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이네. 역사는 사건의 흐름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프랑스 혁명의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할까? 자, 국민의회가 등장하는 과정도 중요하지. 자, 먼저 어떻게 등장하게 돼? 자,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자, 3부회를 다시 한번 열게 되는데 이 3부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제3신분이 반발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의사를 더욱더 표출하고 싶은데 당시 표결 방식 같은 경우가 어땠다는 거야? 신분별 투표를 했다는 거야. 1신분, 2신분 같은 경우는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어떻게? 거기서 두 표가 당연히 나오게 되었고 마지막 30분도 한 표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2대1로 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30분 같은 경우는 머릿수로 하자. 머릿수로 하면 30분이 이길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이 의회를 폐쇄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당시에 30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래서 테니스 코트로 가서 의회가 열릴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 서약이 있었던 거고 그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뭘 설립하게 되는 거야? 국민의회를 수립하게 되는 거였죠. 자, 국민의회가 수립되고 나니까 왕은 이 국민의회를 탄압하려고 하죠. 자, 국왕이 우리를 탄압하려고 한다 하니까 어떻게 돼? 자, 이 30분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발을 해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상징했던 건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고 이 바스티유 감옥에 있었던 화약이라든지 무기를 다 탈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발표하게 되는 걸까? 이 국민회의가 수립이 되고 나서 방금 앞에서 봤었던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되는 거였죠.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뭘까? 인권선언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발표했던 중요한 게 바로 뭐야? 봉건제를 폐지한다는 거였어. 그 전까지 있었던 왕과 귀족 중심의 그런 봉건제를 폐지하고 30분이 이뤘던 세력들이 자, 다시 동등한 권리를 얻을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그게 바로 봉건제 폐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는 들어갈 게 뭐가 되겠어? 인권선언이 되겠죠? 인권선언이 되겠다. 자, 두 번째를 보자. 자, 여기서는 우리가 국민의회였어. 자,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의회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한다 그랬어. 국민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였지? 입법의회가 있었죠. 입법의회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국민공회였어. 자, 그럼 입법의회 당시에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 자, 먼저 국민의회에서 자, 이제 법을 제정을 하게 되죠. 일단은 우리 국민의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입헌군주제를 한다.
입헌군 주제. 더 이상 루이 16세 같은 그들만의 전제 정치를 펼칠 수 없게 자, 의회를 중심으로 한 군주제를 펼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제한 선거를 하자는 거죠. 제한 선거. 자, 여기서 뭔가 아이러니한 게 있죠. 혁명이라 그래서 당시 30년에 있었던 모든 시민들을 위한 그런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야. 당시 선거, 의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의원들을 뽑게 되는데 이 의원을 뽑는 투표에 누구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한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뭐였어? 모든 30분이 자신들이 동등한 위치를 얻기 위해서 일어났던 거였었는데 아직까지는 누구만을 그렇지 부르주아 그들이 주가 되는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입법의회가 수립이 되고 자, 왕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럽에 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러다가 프랑스 혁명의 입김이 바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프랑스에서는 어떤 상황이야? 왕이 시민들에 의해서 가둬진 상태란 말이야. 그럼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실이 전해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 있었던 봉건제도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테고 왕의 권위도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스트리아라든지 프로이센과 같이 강력한 왕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프랑스 혁명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입법부에서 어떻게 돼? 오케이. 우리는 혁명이다. 한번 맞붙어보자. 다 이길 수 있어 하고서 오히려 선전포고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였죠. 그렇지. 그래서 니은에는 입법의회가 들어가게 되고 이때 입법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입법의회 다음에 국민공회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국민의회는 앞에 있었던 국민의회와 입법의회의 차이점이 뭘까? 국민의회와 입법의회 같은 경우는 혁명, 개혁을 실시하긴 하지만 그 개혁의 당사자가 누가 되는 거야? 돈이 갖고 있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법이 제정이 되는 거였어. 하지만 국민공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의 소유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공회였어. 그래서 디귿에 들어갈 것은 뭐죠?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는 거야. 자, 공화정을 선포한다. 자, 영국에서 한번 보자. 공화정을 선포했을 때 언제였지? 그렇죠. 우회파가 왕정파를 무찌르고서 당시 우회파를 이끌었던 사람이었던 크로멜이 누굴 죽였어? 그렇죠. 왕이었던 찰스 1세를 죽여버렸지. 왕이 없는 정치제 공화정이잖아. 프랑스에서도 공화정이 수립된다는 것은 누가 사라졌다는 거죠?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 16세를 처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루이 16세 처형하고 나서 똑같아.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잖아. 영국에서 어떻게 그랬어? 자, 왕을 없애버리고 의회를 중심이 돼서 정치를 펴려고 했더니 보니까 어때? 크로멜이라고 독재자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통제를 한다 그랬지.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루이 16세를 처형을 하고 공화정을 수립이 됐는데 이 공화정을 이끌었던 사람이었던 누구였습니까?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또다시 공포정치를 펼친다는 말이야. 독단적인 정치를 펼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인권선언이고 니은에는 국민의회 다음에 들어섰던 의회, 입법의회, 그리고 디귿은 국민공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가 인물이 시행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지도예요. 자, 보게 되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자, 대륙으로 계속해서 뭔가 화살표가 진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엔 러시아, 모스크바까지도 진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가의 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 누구야? 누가 프랑스의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유럽 곳곳을 쳐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렇죠. 나폴레옹이 되겠죠?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렇죠. 자, 통령의 지위에도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뭐가 돼? 다시 황제 지위까지 올라갔던 사람, 나폴레옹입니다. 자, 나폴레옹은 뭐야? 대륙, 유럽 곳곳에 다 정복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디에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야? 영국도 쳐들어가려고 했다가 바다에서 크게 대패하게 되면서 영국은 쳐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어떻게 대륙 봉쇄령을 내려서 영국이 다른 나라와 교역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차단하는 거 있었죠? 자, 그럼 이 나폴레옹이 시행했던 정책을 옳은 것을 다 골라보자. 자, 보기에는 항해법을 제정하고 자, 항해법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영국의 누구였어? 크로멜이었죠? 크로멜 영국 또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 배는 영국과 무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게 바로 크로멜의 항해법이었습니다. 자, 2번 국립은행을 설립을 했다. 나라가 주인이 되는 은행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대륙 봉쇄령을 발표해서 영국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대륙 봉쇄령이었죠. 그리고 리얼 국민교육제도를 도입해서 국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착실하게 교육제도를 받을 수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국민교육제도였습니다. 자, 이런 니근, 디귿, 리얼 이 세 가지는 다 바로 누가 했다는 거야? 그렇죠. 나폴레옹이 했던 정책들이죠. 그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니은, 디귿, 리얼 5번이 되겠죠. 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영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 다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